동결 국민들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많은 상심하겠습니다. 이젠 이 무능한 정권을 믿지 말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 사태를 국민 모두의 힘으로 극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사의 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대표로 선거입니다. 저는 지난 40여일 동안 25년 정치 인생 처음으로 공천 출마를 하고 가슴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수모와 모욕을 참아가면서 면접을 당하기도 했고, 당내 특정 세력들로부터 당내 경쟁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꿈에도 수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내하면서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여전히 참고 참았습니다. 마지막 출마는 고향에서 하겠다고 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지도 한 달도 되지 않아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고향 출마 불가라는 통보에 불복하고 타협책으로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양산을로 지역구 이동을 제시하고 영남 험지이자 문정권의 성지이고 김부관 의원이 출마한 곳에서 양산 개전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1월 절반의 성공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평당원과 같이 정의선언을 요구했던 터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만 하면 되겠다고 안도를 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과는 과거에 있었던 대립관계를 사과하기도 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관위와 당대표 측근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공천 배제 주장은 이유 없이 여의도 주변에 만연했고 저는 설마 그런 얼토당토한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세현 공관위원도 모르게 김영호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3월 2일 갑자기 양산을 추가 공모가 당 홈페이지에 떴고 저를 양산에 오게 했던 나동현 전 시장이 응모하고 면접까지 했습니다. 나동현 전 시장에 따르면 끊임없이 나동현 전 시장의 출마를 요청해서 종용을 했고 심지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직접 종용하기도 했고 응모 전날은 서울에서 두 사람이 내려와 수시간 동안 응모하라고 종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모 당일 나 전 시장이 저희 척근을 두고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니 받아들여야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저희 척근이 양산으로 오게 한 사람이 당신인데 당신이 홍 대표에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니까 나 전 시장이 저희 척근이 있는 자리에서 김영호 위원장에게 고기 의사표시를 하였고 김영호 위원장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하고 아주 후퇴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 전 시장의 사무실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사무실에 도착해서 서로 좋게 말하고 있는데 김영호 위원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나동현 일을 설득에 응목해 하지 못하면 당신을 그렇게 시키겠다.
협박을 하면서 억묵게 설득하면 같이 경선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나중 시장에게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쩌겠나. 양해한다고 하니까 나중 시장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나중 시장은 서울로 갔다 와서는 돌결해서 이제 경선을 해야 하니 경선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양산으로 불러들인 장군님이 거꾸로 칼을 들이대는 것을 보고 과연 실색했으나 나는 묵묵히 경선을 하라고 해야지 하면서 경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선 발표 당일 오후 2시에 양산 프레스센터에 가서 양산 공약 대책을 플라이카를 비롯해서 세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선을 한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45분 47분에 김영호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약 발표하고 의장님 지시에 순응하고 나동훈 전 시장과 경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마 후보들 중 이장원 박인 후보를 넣어서 사자 경선으로 해야지 무소속 출마는 확실이다. 그렇게 문자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문자를 봤습니다. 그날 오후 5시 경에 전화로 김영호 위원장이 이번 총선은 쉬워라. 컷오프라는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양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고향 출마를 막기 위해서 나동련을 시켜서 고향에서 빼내고 또 나동련을 추가 공무에 설득하라고 해놓고 저를 또 컷오프하고 이런 공작 공천을 한 달 이상 진행된 줄은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천이 아니라 막 가는 막천입니다. 이 당에 25년을 현신하고 당대표를 2번 하고 대선 후보까지 하면서 당을 구한 저를 지난 40여일간 모욕과 수모를 주면서 대팽개 친다는 것은 정치 이전에 인간이 할 권리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힘들게 제가 당을 지킬 때 촛불 정신을 찬양하고 공개적으로 지난 대선 때 자신의 두 딸이 유승민을 찍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자신은 탈당하여 당원도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참담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공천이 막천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경쟁자 천혜기와 김영호 위원장의 사강이 겹쳐 저를 궁지에 몰아넣는 막천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 공천은 원천 후여입니다. 선거도 임박하고 하니 조속히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취할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300만 당원들이 눈에 밟혀서 지금은 탈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산으로 온 것도 탈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의 금지를 요청을 받아들여 양산으로 옵니다. 근데 여기 와서까지 이런 공작 공천을 장애한다면 정말 제가 갈 곳이 없죠. 이 막천을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제는 이걸 바로잡아 줄 사람을
황교안 대표밖에 없습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상. 질문 받겠습니다. TV조선의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끝내 답을 안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때는 그래. 그때 가서 없었어요. 나는 25년간 흔들림 없이 이 당에서 헌신했던 사람. 탄핵 대선 때 당이 4% 지지율로 괴멸 위기에 갔을 때 그 당을 살린 사람이 홍준표. 나는 떠내기들한테 이런 식으로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없는 것은 300만 당원들이 눈에 밟혀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당의 몇몇 지도부 그리고 외국에서 날라온 공관위원들 상대로 내가 하는 말이지, 지금 당원들은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것은 어차피 공천 역사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잡 공천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도 남기셨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영호 위원장과의 사담은 어떤 내용이? 2008년도 내 페이스북에도 한번 밝혔지만 2004년도 내가 공천심사위원회를 할 때 김영호 의원이 컷오프 위기에 몰린 일이 있습니다. 그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내가 주장해서 경선을 붙여줬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원내대표를 하고 국회의장을 할 때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1년 내내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의 의식에서 국회 대책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나는 여당의 원내대표로 국정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거칠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사과를 했습니다. 흔쾌히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려오는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전화를 해서 나동연이를 설득합니다. 같이 경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 설마 국회의장까지 하고 팔순을 바라보는 분이 사악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 난 그 말 믿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 청구가 오면 안 되나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으러 간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인지.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제는 모욕과 수모를 더 이상 참기가 어렵습니다. 정사신문의 이수철부장입니다. 지금 작금에 이렇게 공천 관련 자금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박철이나
사천이다, 배신이다 이런 그 워딩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1년에 이런 그 시민들 일부 양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이번에 홍준표 다운 정치 인생에 홍준표 다운 스타일로 홍준표 다운 그런 행보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소속 추모 관련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정리를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본인의 스타일, 정치 스타일대로 그대로 가실 건지. 제 정치 스타일로 하면 정면 돌파죠. 네. 그런 거는 협작과 그리에 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게 정말 300만 당원이 눈에 밟히니까 결정을 못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로 가려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선거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냥 장령으로 돌아가면 무소속으로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엣지 한번 더 달기 위해서 그런 쉬운 길은 택하지 않습니다. 네. 어려운 길은 정로나 뭐 대구 수성이나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당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요? 정로나 대구 수성이나 양산을 양산에, 나는 양산은 무소속이 아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천심사에서 경선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양산에서 문정권을 심판하고 김두관을 잡겠습니다.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나 김두관 후보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아니면 어렵다. 당에서 이적 행위에 가까운 이런 공천 결정은 옳지 않다. 네, 김두관 의원이 오늘 뭐 양산에서 정면대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꼬는 거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김두관 후보한테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잡는다는 의미는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그 공천 심사 결과를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단수 공천입니까? 그거는 경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죠. 도대체 나는 이유를 모르는 게, 조사해보면 내가 압도적 1위일 건데 어떻게 압도적 1위를 험지에서 공천 배제하고 2, 3, 4등을 묶어가지고 경선을 하겠다는 거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양산을을 바쳐서라도 홍준표는 제거해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봅니다. 양산을은 김두관한테 넘겨주더라도 홍준표는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공천을 당이 25년 정치에 좀 처음 봅니다. 과거 야당은 정적에 대해서 서로 존중을 했어요. 지분을 이루고 존중. 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다 컷오프시 어렵게 경선하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당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야당의
기본 룰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위 독식을 하려고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 때 망한 가장 큰 원인이 친박공천, 독식공천. 그런데 지금 공천위에서 하는 거 보니까 양아들 공천, 수양딸 공천, 척근 내리 뽑기, 그리고 정적 제거, 이런 식으로 공천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표달라고 하면 그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공관위에 희망 걸지 않습니다 하는 행태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을 사람은 황교안 대표밖에 없다. 당신이 책임지고 바로잡아. 오늘 말씀드리는 그 뜻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공천 발표 용납 공천이 며칠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폭중 천지가 좀 영향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폭중 편지는 이중성이 좀 있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과연 그 편지로 인해서 중도층이 우리한테 올 것이냐, 그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반대 진영의 결집을 얼마나 강화시킬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게 선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구도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뉴시스의 김계진입니다. 그 황교안 대표 바로잡으라고 하셨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 향후 대선 관련해서 정적인데 그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이 얼마나 좁은지 이건 안 봅시다. 속이 얼마나 참 제너러스하고 넓고 좁은지 이건 안 봅시다. 양산을 지역의 시민입니다. 신훈식이라고. 양산을 지역은 4년 전에 분구가 되었고, 또 양산시 전주구가 생기고 나서 예비 후보 출마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많은 그 양산시를 간접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계시는 홍준표 전 대표님, 또 여권의 김두관 전 장관님 두 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자들 분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십니까? 네. 우리 양산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홍준표 대표님께서 양산 지역에 왔을 때 지난번에 공관위원장께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요약해서. 네, 절반의 성공을 하셨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은 황교안 대표께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정말해서 방금 최종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황교안 대표에게 공을 넘겼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막는 게 아니냐 이런 저희들이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공천 진행 과정에서 이미 나동연 전 시장으로 공천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장권 전 도의원은 덜러리 서지 않겠다. 박인 전 도의원은 이번이 기회니까 한번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시민들은 나동연 전 시장으로 통합당에 공천은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양산 지역의 민주당의 김두관 전 장관님,
그 다음에 통합당의 나동연 전 시장님이 공천을 받았을 때 과연 출마를 해서 3파전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 대표의 뭐 그릇을 봅시다. 종지만한지 안 그러면 큰 그릇인지 그걸 판단하는 기회가 이번 양산 불공천을 어떻게 처리할지 나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어떤 이유로도 김두관이 당선되는 일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양산을에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막을 것입니다. 네. MBC 장현 기자입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응답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까지라고도 얘기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 스타일상 홍 전 대표께서 이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주말까지 답을 안 주거나 여전히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번복이 없을 경우에 어떤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혹시?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의 개수지를 치더라도. 아니, 우리가 포카를 하고 가지로 가더라도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카드를 갖고 있다 이거. 그 좀 전에 김두관 후보가 당선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황교안 대표의 그릇이 정말 큰 그릇입니다. 종지가 아마 이번에 판단이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자기한테 모든 권한이 있거든요. 최종 결정권은. 그래서 법조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공천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본인이 직접 들으라고 오늘 한 기자에게. 국민들도 나중에 가서 제가 김태호 의원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당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들고 공관위원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당에 300만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당원들이 눈에 밟혀서 탈당을 하기가 어려우니 결정을 해달라. 정의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당원들이 이런 무도한 짓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탈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탈당한다고 해서 민주당 가겠습니까? 탈당의 분들 선거 끝난 직후에 돌아오죠. 당연히 복당하죠. 그래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때 제가 결행을 하는 것이 납겠다. 그래서 오늘 5월 최종 결정권자인 황교안 대표한테 넘깁니다. 그럼 국민들께 양아들하고 수양딸 좀 밝힐 수 있으신가요? 양아들 공천 수양딸. 아니 기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취재를 안 하고 받아 적는 게 기자 아니에요? 아니, 누군지는 안 그거는 누군지는 피경사요. 밝히시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취재해 보세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나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럼 아니, 기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시니까요. 됐어. 자, 그러면 예, 경남도밀부 연희 기자입니다. 그 아까 김태호 의원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지금 그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이주영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컷오프된 다른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행보에 대한 교감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소속 연대라는 것은 당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문제에 한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처해서 불가피하게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당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무소속 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관 장관이 당선되는 것은 맞겠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그거는 1대1 구도, 즉 나동년 전 시장님의 공천을 만약에 그 황교안 대표가 종지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공천을 나동년 시장으로 밀고 갔을 때, 그건 내 책임 아니죠. 그러니까 밀고 갔을 때, 그거는 내가 막을 수 있는 책임은 내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한다면 이적 행위가 된다. 저는 민주당 유리하고 당대표가 그런 결정을 한다면 당대표 자격이 없죠. 그렇게 하면 자기 종로 선거는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눈을 벌걸 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할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오후에 밀양 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밀양 안 가시죠? 오늘 밀양 가실 계획 없으세요? 밀양 가실 계획 없으시냐고 오늘요? 어제 오늘요? 밀양, 창녕, 하만, 어령 주말에 다 돌았습니다. 돌고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지지자분들이 모여서 그래 할 때 쉬운 길 가는 것은 홍준표답지 않다. 그리고 내가 뺏지 않으면 더 달려고 이번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양해를 지난 주말에 밀양, 창녕, 하만, 어령 지지자분들하고 내가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참 써. 됐죠? 네, 감사합니다.